다양한 일들을 해봤는데 10분, 길어봤자 15분 정도 시간 내가지고 이 정도로 수익 발생하는 일이 또 있나 싶거든요. 이 부업으로 지금 얼마를 벌고 계신 거예요? 저 한 달 매출로 치자면 월 350만원, 이익금으로 치자면 150만원 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순수익으로 매달 150만 원을 벌고 있다는 거예요? 네, 순수익으로 150만원입니다. 그리고 150만 원을 벌기 위해서 하루에 사용하는 시간은 얼마나 돼요? 10분에서 15분 정도 하루에 사용하고 있어요. 10분에서 15분을 써가지고 한 달에 150만 원을 벌 수 있다고요? 네네. 아, 그게 가능한 거예요? 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게 온라인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하는 거예요? 오프라인입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에서 하루에 10분에서 15분을 사용해가지고 순수익으로 한 달에 150만 원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초보자분들도 준비만 되면 도전해 볼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아니면 이제 못하는 거예요? 사실 누구나 할 수가 있고요. 이 결국에 좋은 위치랑 소정의 투자금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어떤 일인 거예요? 아, 저는 무인 카페 하고 있습니다. 아, 요즘에 많은 직장인분들이 로망으로 삼는 그 무인 카페를 하고 있다고요? 네네, 맞습니다. 무인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 카페를 택한 거예요? 무인 아이스크림, 무인 렌탈샵, 무인 세탁소도 있고 정말 많거든요. 그 중에서 무인 카페를 선택한 이유는 일단은 초기 투자금이 좀 적당했고 그만큼 인건이 많이 안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인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인건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냥 아이스크림만 있으면은 인건이 안 들어가겠지만 겨울에 매출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과자를 넣고 장난감을 넣고 이러면서 점주가 이제 편의점 점주가 되는 거죠. 맨날 와서 이제 선입선출로 과자 채우고 장난감 채우고 하는 걸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매출이 그만큼 많이 나오더라도 그만큼 무인 사업이 아닌 게 돼버리는 거죠. 요즘에 기사 보니까 중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이스크림을 다 이제 털어가지고 가게 되면 사실은 이거 사실 마땅치 않잖아요. 그 훔쳐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들었고 신고를 하더라도 잡게 되는 케이스도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리스크들을 감안했을 때 무인 카페가 훨씬 더 안전하다는 판단을 하신 거네요. 무인 카페는 의탁자를 훔쳐가거나 몇십 킬로 되는 기계 장비를 훔쳐가지 않는 이상 절도는 없고요. 왜냐면 카드 결제를 해서 음료가 나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금도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오픈되어가지고 가져갈 수도 있게 돼 있는데 이 음료 같은 경우에는 기계에다가 카드를 넣어가지고 결제를 해야지 음료가 나오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뭐 훔쳐가려고 해도 뭐 훔쳐갈 수가 없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하루에 10분에서 15분 쓴다고 했는데 10분에서 15분은 어떤 걸 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거의 이제 루틴인데 참고로 제가 이거 운영한 지 딱 1년이 넘었어요. 거의 정해져 있는 루틴이 뭐냐면 들어서 카페 청소를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소모품이랑 원두 같은 거 이런 걸 좀 채우는 시간이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쓰레기통 비우는 거 세 가지를 하고 있어요. 본업 퇴근하시고 밤에 집에 갈 때 무인 카페 들려가지고 쓰레기통 비우고 한번 닦아주고 원두 좀 부족하면 채워주고 요거 하고 가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직장 또는 집이랑 굉장히 붙어있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이 무인 카페를 한다고 했을 때 아까 위치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네. 그럼 좋은 위치라는 거는 어떤 거예요? 무인 카페? 말씀하신 대로 무인 카페는 좋은 위치만 잘 잡아도 일단 70%는 된 겁니다. 운영이라든지 사후 관리는 30%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되게 많은 무인 카페들을 돌아다녀 봤어요. 서울 경기권만 간 게 아니고 부산, 대구 할 거 없이 진짜 전국적으로 다 돌아다녀 봤는데 근데 좋은 곳이다 라고 판단되는 몇 가지 기준을 제가 좀 여기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이런 점포가 있으면은 놓치지 말고 잡아라 라는 건데 우선 이제 할인마트라든지 무인 아이스크림이나 무인 세탁소 주변이 일단 무인 카페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유동인구가 일단 많아야 돼요. 면적으로 치자면 5평에서 12평 사이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적어도 테이블이 한두 개는 있어야 겨울에 매출 방어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월세가 사실은 100만 원이 넘어가면 좀 힘들어요. 100이 넘어가는 순간 지출이 커져가지고 수익금이 많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은 5평에서 12평이더라도 월세는 100만 원 아래쪽으로 좀 찾아보셔야 되고요. 지금 그러니까 매출이 350만 원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월세는 지금 한 100 정도 내시고 계시는 거고 소모품비도 한 100으로 잡아버렸을 때 순이익 남는 게 이제 한 150 정도니까 그런 측면에서 월세를 100으로 넘어가 버리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주변에 뭐 줄 서서 먹는 맛집이 몇 개 있다거나 그런 곳에 있으면 좀 좋죠. 아, 그러면 지금 보시는 분들이 의심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 무인 카페 운영하고 계시는 거 맞아요? 네, 무인 카페 디팟이라고 합정역에 있고요. 1층에 위치해 있고 조그맣게. 실체가 없는 게 아니라 네이버 지도 같은 데서 쳐도 이제 나오는 곳을 이제 무인 카페 운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 보시는 분들이 나중에 거의 방문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운영해가지고 순수익 뽑고 있는지 한번 관찰해도 돼요? 아, 그럼요. 제가 가끔 가서 이제 컵 채우고 이러고 있으면 만나서 막 이것저것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분들 많이 도와드리고 있어요. 이 자리 어떠냐라고 이러면 봐드리기도 하고. 보통 이제 그 무인 카페들이 얼마 정도 드는 거예요? 보증금이나 이제 월세가? 워낙에 작은 점포다 보니까
뭐 500만 원 보증금인 곳도 있어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그 둘 중에 하나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월세는 보통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거의 이 정도 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건이 이제 1층 점포고 유동인구 많고 조그만한 그런 점포를 찾다 보면은 1000에 70 또는 1500에 90 이런 거 많이 보실 거예요. 아, 그러면 그 중에서 보증금 얼마짜리랑 월세 얼마짜리 택한 거예요? 저는 1000에 105만 원입니다. 아까 뭐 서울의 합정 쪽에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번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 1000에 월세 105밖에 안 돼요? 건물주 분께서 굉장히 착하신 분이라서 관리도 잘 해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고민 없이 바로 계약했습니다. 결국에는 발품을 좀 팔다 보면 보증금이 저렴하고 월세가 저렴한 것들을 구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럼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무인 카페라고 하면 사람 없이 운영해야 되니까 장비도 들어가야 되고 테이블도 있어야 되고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중고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새 거를 사야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 제품 같은 경우는 그 동구전자의 티타임 A1이라고 기계가 이제 조금 비싼 기계거든요. 이거 이제 중고로 구하려 그러면 1500만 원, 1700만 원에도 구할 수가 있어요. 기계 자체가 워낙에 단순하기 때문에 이게 고장이 나더라도 금세 고칠 수가 있고 구할 수 있으면 중고로 구하시는데 1700만 원짜리 중고 장비가 나왔다 그러면 거의 5분 이내에 팔려버리거든요. 지금 쓰시는 모델은 어떻게 보면 좋은 모델이잖아요. 맞죠. 그보다 좀 저렴한 모델 있잖아요. 무인 카페 운영할 때 이 정도 모델만 있어도 그래도 운영은 된다라고 했을 때 얼마짜리 모델까지 있는 거예요? 한 1600만 원, 1800만 원이 원래 신품이었던 장비 같은 경우는 900만 원, 1000만 원 이 정도 선으로도 충분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될 게 커피만 뽑는 기계가 있어요. 아메리카노, 카페 라떼 이런 식으로 커피만 되는 거 말고 에이드가 좀 돼야 됩니다. 여름엔 특히 에이드도 많이 나가니까. 아, 그러면 정말 싸게 만약에 무인 카페 세팅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보증금 500짜리를 구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월세가 50이든 70이든 낸다고 쳐요. 거기다가 중고로 900에서 1000 정도의 장비를 에이드도 나오고 이런 장비를 사게 되면 그 정도 가격으로 일단 세팅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인테리어가 아무래도 카페다 보니까 최소한은 카페스러운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이미 무인 카페인 곳을 인수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이상한 데 사가지고 고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상한 데 사서 고치는 방법이 제일 많은데 좋은 점포의 조건을 앞서 먼저 말씀드렸는데 그런 곳을 찾다 보면은 기존에 옷가게였던 경우가 있고 저 같은 경우에 옷가게였습니다. 그리고 네일샵인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가 어느 정도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깔끔하게. 사람들한테 파는 매장이었으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테이블이랑 의자 같은 거 하나 좀 사가지고 커피 머신이랑 딱 해가지고 무인 카페처럼 좀 꾸며놓으면 어느 정도는 이제 굴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분은 기계 장비 900만 원에 사고 의탁자가 120만 원인가 들여가지고 그걸로 하신 분도 계세요. 아, 정말 싸게 팔려면 그 정도까지도 이제 무인 카페 운영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럼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도 수익 나오고 계시는 거예요? 다 비슷하게 나오죠. 무인 카페의 장점은 매출이 작은 대신에 지출이 그만큼 또 작기 때문에 손해 나기가 좀 어려워요. 처음에 세팅만 딱 해놓으면 어차피 유동인구나 이런 거 감안해가지고 일단 고른 거기 때문에 그쵸. 그 안에서 이제 좀 싼 커피 먹겠다는 사람들은 여기 와가지고 테이크아웃만 해가지고 나가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매출 구조와 이익 구조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보통 이제 무인 카페의 평균 하루 매출이 얼마예요? 작년 평균 냈을 때 하루 매출 12만 원 나왔고요. 보통 잘 된다 안 된다 기준이 하루 10만 원인 것 같아요. 그럼 순이익거든요. 거기에 이제 절반이 순이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12만 원 매출에 하루 5만 원이 순이익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한 달에 150만 원을 번다. 네, 그렇죠. 지금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무인 카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가장 처음에 어떤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진짜 너무나 단순한 게 이게 무인 자판기 운영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길거리 가다 보면은 자판기 보셨죠? 커피 머신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스낵 같은 거 먹을 수 있는 그거랑 똑같은 사업자거든요. 다만 그 기계가 실내에 있다 뿐이에요. 그래서 그 단계를 진짜 간단해요. 우선은 좋은 점포를 보고 계약을 한다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멋지게 인테리어를 한다. 기존에 돼 있는 거라면 그냥 의탁자 좀만 깔면 되겠죠. 그 다음에 무인 카페 머신을 갖고 온다가 세 번째고요. 그 다음에 운영 관리한다. 너무 간단하죠? 내가 세를 얻어가지고 마련한 공간에다가 자판기를 설치해가지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자판기에서 음료 뽑아먹고 가게끔 하는 구조인 거네, 단순하게.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유동인구가 많고 대단지 아파트들이 주변에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제 뭐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나 편의점이나 마트나 이런 게 좀 있는 곳들 거기다가 저가 커피인 벤트나 이런 거 없는 곳들 위주로 공략을 해야겠네. 꼭 피해야 될 게 있어요. 말씀 너무 잘해주셨는데 저가 커피의 기준이 얼마 이하다 이런 걸 정확히 이제 칼같이 말씀드릴 수 없는데 메가 커피, 더 벤티, 컴포즈 커피 이런 거는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그런 데는 소비자가가 작다 보니까 무인 카페에 강력한 공격 업체인 거네요. 그렇죠. 무인 카페가 제일 피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또 다른 무인 카페거든요. 근데 그거 어떻게 보면
상도이기도 하잖아요. 무인카페, 옆 건물에 무인카페 낸 분도 봤어요. 그거는 진짜 인성에 좀 문제가 있죠. 너무했네 네. 진짜. 네, 그러니까요. 무인카페의 경우에 아메리카노나 이런 가격이 총 얼마인 거예요?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전체 매출의 50% 이상이거든요. 겨울에도 심지어 그래요. 원샷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2,300원, 투샷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2,500원입니다. 무인카페 안에서 먹고 가시는 경우랑 테이크아웃해 가는 경우랑 비중이 어떻게 돼요? 앉아 계시는 분들은 보통 비중이 많지 않아요. 한 9대1 정도 될 것 같아요. 테이크아웃 해가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 이제 무인카페에 좀 관심이 생긴 분들이 무인카페를 딱 차린다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들이는 시간을 최소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10분에서 15분 정도 가가지고 쓰레기통 비우고 청소하고 원두 채우고 이 정도만 하고 돌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가장 관건인데, 그런다고 했을 때 지속적으로 이렇게 수익을 잘 내기 위한 노하우나 이런 건 뭐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딱 10%. 다른 사람보다, 다른 점포보다 딱 10%만 색다른 부분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카페 같은 경우는 뽑기 있어요. 옛날에 저희 어릴 때 문방구에서 뭐 100원이나 50원 주면 뽑기 해가지고 1등, 2등, 3등 이거 아시죠? 당첨되면은 쿠폰을 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뭔가 귀여운 이벤트를 한다거나, 또 칠판이 크게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뭐 그림도 그리고 이러거든요. 며칠 전에는 어떤 분께서 엄청 멋있게 조커랑 칠판 가득 채워서 예술작품을 만들어 가신 분이 있어요. 거의 그냥 합정의 뱅크시네. 맞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뽑기 이벤트라든지 칠판 이런 것만 좀 하더라도 좀 재밌는 요소가 되잖아요. 또는 주변 점포 사장님들이랑 좀 친하게 지내면서 한 번씩 커피도 뽑아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앞에 철물점이랑 좀 친해져가지고 청소도 가끔 해주시고, 뭐 그런 게 노하우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무인카페라고 해가지고 주변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척지지 말고 아메리카노 한 잔 갖다 드리면서 인사하고 저 여기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친하게 지내고 나면 그분이 자기 점포 청소할 때 옆에도 한번 봐주시고 뭐 이러는 거네요. 심지어는 제 앞에 지금 화분들이 있는데 물 주고 계시고요. 어떻게 보면 사실 음료 한 잔이 엄청난 건 아닌데 그럼요. 너무 더운 날에 한 잔 시원하게 아메리카노 주면 또 되게 기분 좋잖아요. 그럼요. 올해 지금 이거 영상 나가는 시점에는 2022년 7월에 운영을 만약에 시작한다고 했을 때, 혹은 7월 이후에 2022년 하반기에 운영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과연 지금도 수익이 잘 날 수 있고 가능성이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겠지만 언제나 기회는 있거든요. 지금도 무인카페 오픈해가지고 잘 되는 점포들 엄청 많고요. 2호점을 할까 말까 좀 고민하던 차에 보던 곳도 이제 무인카페로 바뀌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들어오면은 정말 장사가 잘 될 수가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 70%는 좋은 위치다라는 거. 그 좋은 위치에 좋은 점포가 딱 있으면 고민하지 않고 하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무인카페가 안 될 곳들은 정해져 있다는 거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적고 아파트가 주변에 대단지가 하나도 없고 사람들도 안 지나다니고 뭐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야지 뭐 사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그런 측면에서 위치를 잘 선정하는 게 일단 70%를 먹고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위치를 잘 정할 수 있고 보증금이 있고 월세를 낼 돈이 있고 최소한의 장비를 세팅할 수 있는 자금이 있다면 한번 도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어차피 보증금이라는 건 나중에 내가 나갈 때 돌려받는 거 아니에요, 그 돈은. 또 커피 머신 같은 경우도 중고로 굉장히 잘 팔립니다. 커피 머신도 어떻게 보면 중고로 샀다가 쓰다가 안 될 것 같으면 중고로 팔아버려도 되겠네. 그럼요. 무인카페 하면서 크게 손해보는 경우는 몇 가지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테리어에 너무 욕심을 내서 쏟아붓는 경우, 그거 말고는 딱히 크게 손해볼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셀프 인테리어 자기가 발품을 팔면 비용은 좀 낮출 수 있겠네요, 많이. 사실 10평 남짓의 공간을 인테리어 하는데 굳이 인테리어 업체가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또 굉장히 아낄 수가 있죠. 페인트만 깔끔한 걸로 잘 칠하고 테이블만 좀 디자인 있는 거 괜찮은 거 당근마켓에서 사가지고 좀 깔면 사실은 어느 정도는 그릇하게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무인카페에 굉장히 많은 사례들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저도 진짜 거의 100군데 넘는 무인카페를 전국적으로 다 돌아다녔을 정도로 많은 곳을 보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관심이 생긴 분들은 최소한 무인카페에 50군데 100군데 방문해가지고 이 카페는 이렇구나, 저 카페는 저렇구나, 잘 되는 데는 이래서 잘 되는구나, 안 되는 데는 왜 안 되는구나를 충분히 공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야지. 그냥 막무가내로 가면 이상한 위치에다가 이상하게 차려버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보시는 분들이 또 너무 이제 환상이랑 판타지를 가지면 안 되다 보니까 이 무인카페의 단점이랑 리스크는 또 뭐예요? 무인카페가 최대 장점이자 최대 단점이 뭐냐면 누구나 차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제가 무인카페를 차렸어요. 너무 쉽게 차렸어요. 인테리어도 싸게 했고 기계도 중고로 갖고 오고 월세도 저렴한 데 찾아서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옆 건물에 진짜 한 20-30m 떨어진 곳에 무인카페가 안 생기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리스크라고 한다면 그거예요. 내 점포 주변에 유효 사정거리 안에 되게 저렴한 저가 커피가 들어온다거나 무인카페가 생긴다거나, 그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큰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 유동인구에서 갈라먹는 거네요. 그럼 갈라먹는 거예요.
거예요. 예. 서로 피곤한 거니까 그 정도는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인 카페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수익을 한 달에 150이 아니라 더 가져가고 싶다,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고 싶다 했을 때 어떤 방법을 쓰면 될까요? 무인 카페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은 단순하죠. 뭐 온라인 홍보를 하든 오프라인 홍보를 하든 이벤트를 하든.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인 카페를 무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10에서 15만 원 매출이면은 딱 한 번만 가면 되거든요. 하루에 20만 원 이상의 매출이라면 컵을 채우러, 파우더 채우러 하루에 2번은 가야 되거든요. 점포를. 무인답게 운영하려면 하루에 12만 원 선이면 가장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익을 최적화, 이게 아니라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냐라는 질문인데, 무인 카페 관련해서 큰 돈 버는 거는 프랜차이즈 운영하면 됩니다. 프랜차이즈에서는 인테리어에서 첫 번째, 기계 판매에서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원두를 납품할 때 이렇게 세 군데에서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원두 납품 같은 경우는 커피 머신을 내가 뭘 사겠다라고 정하면 카페도 많이 다녀보면서 음료를 마셔보라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인데요. 머신을 어떤 걸 사겠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원두가 귀속이 됩니다. 그 머신 제공한 업체에서 원두를 제공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머신은 마음에 드는데 커피 맛이 별로다 그러면 커피 맛 괜찮은 머신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프랜차이즈 운영하는 게 어떤 무인 카페를 찾았을 때 그게 어느 정도 브랜딩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 브랜드를 받을 사람들을 가맹점을 모으라는 거잖아요. 그쵸. 가맹점을 모아서 예를 들어 뭐 지점이 이제 10군데 정도 한다 그러면 기계 장비를 납품하면서 돈 벌고 인테리어하면서 돈 벌고 또 원두를 한 봉지당 10,000원인데 뭐 1,000원씩 더 붙여서 납품한다거나 해서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웃긴 게 역으로 생각해보자면 점주 입장에서는 반대인 셈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거네요. 내가 정말 야망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라면 내가 운영하는 무인 카페를 프랜차이즈화 시켜가지고 가맹 점주들 상대로 돈을 더 벌 수 있으나 어떻게 보면 이거는 무인의 철학에는 맞지 않는 일인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무인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프랜차이즈한테 계약하는 것보다는 내가 발품 팔아가지고 무인 점포 차려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인테리어 꾸며가지고 기계 갖다 놓고 하는 게 훨씬 더 싸게 먹힌다는 거네요.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넓은 공간도 아니고 복잡한 시스템이 들어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개인 브랜드로 만들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거는 무인 자판기 운영업이기 때문에 심플한 구조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내가 이제 무인 카페 할 만한 먹기 좋은 어떤 공간을 구했어요. 보증금을 내고 이제 월세를 내고 이 공간에 탁자랑 이제 의자도 채우고 커피 머신도 중고로 타가지고 갖다 놨어요. 이 운영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거는 점포를 차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 다음에 루틴대로 가는 건데 당근마켓에다 홍보를 하던지 커뮤니티 같은 데도 열심히 홍보를 해가지고 일단은 사람들을 모집하는 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 다음은 그냥 별거 없어요. 10분에서 15분의 그 루틴, 카페 청소하고 원두 채우고 소모품 채우고 쓰레기 비우는 거 딱 3가지 매일 돌아가면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딱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에 오픈했다고 해서 무료로 또는 한 잔에 500원 이렇게 팔아버리는 이벤트를 많이 봤거든요. 그거는 좀 지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사실 그 무료로 나눠주고 500원, 1,000원에 팔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많이 오겠죠. 근데 아무래도 심리상 당장 다음 주에 갑자기 2,000원, 2,500원으로 올랐다, 조금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 오픈 이벤트는 하는 건 좋으나 그걸 가격으로 하는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세팅값만 이제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루에 10분, 15분 정도 밤에 가가지고 청소하고 쓰레기통 비우고 원두 채워놓고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되는데, 또 궁금하실 게 뭐냐면 아까 전에 월세 내고 나서 소모품비가 또 한 90만 원 들어간다 했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 소모품비 90만 원 들어가는 구조가 그 어떤 거냐는 거예요? 뭐 전기세랑 이런 거예요? 뭐예요? 전기세에 가장 문의가 많은데 1년치 평균 전기세를 내봤는데 88,900원 선이거든요. 그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도 그 정도 나오는 거예요? 많이 틀어놓거든요. 그런데 전기세가 한 달에 10만 원 넘은 적이 2번인가 있어요. 가정용과는 다르게 상업용 전기는 조금 더 저렴한가 봐요. 굉장히 저렴합니다. 예. 그 전기세는 걱정할 게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뭐 소모품비 같은 경우는 파우더라든지 컵홀더, 빨대, 뭐 원두 이런 것들은 기계 판매 업체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그냥 결제하고 구매하기 누르면은 금세 또 배송이 옵니다. 그럼 그런 소모되는 자재값들이 90만 원 정도가 한 달에 들어간다. 사실은 그 90만 원에는 월세를 제외한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5, 60만 원 정도가 소모품일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계산기 두드려보면 남는 순이익이라는 거는 한 달에 150만 원이 남는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세팅할 때까지가 좀 빡센 거고, 세팅이 끝나고 나면 저절로 굴러가는 구조인 거네요. 저도 이런저런 부업을 해봤는데 처음에 세팅할 때 이 정도로 쉬운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오프라인 사업 중에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뭔가를 하는 부업 준 내에서는 효율적이고 운영 방식도 어떻게 보면 시간을 가장 잘 아낄 수 있는 방식이다. 네, 그렇죠.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자면 저는 커피를 엄청 많이 마시거든요. 저희 동네가 커피가 좀 비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무인 카페를 차려서 저는 이제 쿠폰을 제가 직접 발행해서 제가 마시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카페에 가는 비용도 줄일 수 있어서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이제 무인 카페에 한번 관심이 생기거나 도전해보고자 하는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무인 카페 운영을 하면서 가장 많은 노하우가 쌓인 사람들은 그 점포 사장님이거든요. 기계업체 장비에서 영업하시는 분이나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인 카페 가서 커피를 뽑아 먹어보고 사례 조사를 하는 거죠. 보면은 그 사장님들한테 문의를 좀 남길 수가 있고 전화라든지 카톡이라든지 연락처는 다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했어? 이런 문의를 드려보는 거죠. 왜 그러세요? 라고 답변이 또 오면은 무인 카페를 열려고 하는데 라면서 당연히 바로 옆에 열면 안 되겠죠? 다른 지역 가서 하는 말씀들이 정말 뭐 전남이나 이런 쪽 가가지고 한번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 답변 친절하게 해주시고 또는 가끔 이제 청소하거나 이럴 때가 있어요. 사장님께서 그때 마주치게 되면 궁금한 거 제가 물어보거든요. 제가 왜 사장님들한테 직접 물어봐야 되냐고 말씀드리는 거냐면 기계 장비의 장점은 영업사원들이 많이 알고요. 기계 장비의 단점은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제일 많이 합니다. 직접 물어보셔야 돼요. 그 운영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내는 것도 사장님들이고 그걸 통해 가지고 손해를 보는 것도 그걸 운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실제 그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라는 거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본업이 있는 상황에서 부업으로 무인카페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차리지 말고 내가 직접 이제 무인카페 다양한 곳 다닌 다음에 거기서 문의할 수 있는 창구가 있으면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거나 아니면 실제 만나가지고 청소하고 계실 때는 이제 한번 가서 이것저것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게 되면 그때서야 이제 확신이 들면 하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자, 오늘 이렇게 넘기러 오셔가지고 무인카페라는 또 새로운 부업에 대해서 소개해 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긴 영상 봐주신 시청자님들께도 너무나 고맙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